새벽 5시 반. 저는 딸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3년 동안 제가 머물렀던 작은 방에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는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어딘가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느티나무 아래에 큰 힘이 되고 행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75이고 평생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25에 발령받아 5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할 때까지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남편 이철수와는 30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 고민했지만 딸의 눈빛이 진심이었기에 결국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 박민재는 IT 회사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던 날들도 있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민재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수진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졌고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엄마, 내 셔츠 다림질 좀. 어머니, 장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 민재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차려줘. 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수진이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았기에 처음엔 무심코 듣다가 어느 순간 제 귀가 멈췄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 동업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아. 어머니 집 담보대출 지난달에 서류 미비로 반려됐잖아.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돼.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랑 등기권리증은 다 챙겨놨어. 언제 가져온 거야? 지난달에 엄마 집 청소한다고 갔을 때 서랍에 있더라. 잘했어. 이번엔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통과될 거야. 침묵이 흘렀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알면 어떡해. 모르게 하면 되지.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 집에 계실 거고 그 집 비어 있는데 뭐하러. 대출 받아서 사업 성공하면 나중에 다 갚으면 돼. 그래도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야. 5천만 원만 있으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어머니도 더 잘 모실 수 있어. 수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은행 가자.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고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시도했었구나. 서류를 가져갔었구나. 내일이면 내 집이 그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이 집만은 끝까지 지켜. 눈물이 마르자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남편이 남긴 통장이 보였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잔액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교사 자격증이 있었고 오래된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 몇 벌을 넣기 시작했고 통장과 자격증,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명의로 된 집의 인감도장을 찾았습니다. 수진이가 가져간 건 서류뿐이었고 인감도장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편지지 한 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새벽이 되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것이고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누군가의 가사도우미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집만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강릉행표를 끊었습니다. 왜 강릉이냐고요?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고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선 은행부터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3,200만 원 있으시네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게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대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서류 미비로 반려됐네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려요? 네, 인감도장 날인이 안 돼서요. 본인 확인이 안 됐대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대출이 안 된 상태죠? 네, 완전히 반려됐어요. 다시 신청하려면 본인 직접 오셔야 하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쯤 내 편지를 봤을까? 휴대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12통, 문자가 6개 와 있었습니다. 모두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엄마, 장 보러 가신 거예요? 연락 좀 주세요. 엄마, 편지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농담 아니시죠?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엄마, 집에 계신 거예요? 지금 가볼게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간다고? 은평구 집 말인가?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류를 이미 가져갔으니까 집에 가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평구 진관동 빌라 관리 부탁드렸던 김영희인데요. 아, 네. 김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제가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우리 집에 누가 다녀갔나요? 박 사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게 한 달 전쯤 따님이 오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요? 네, 집 좀 청소하고 정리하러 오셨다고. 열쇠도 복사해 가셨고요. 열쇠를요? 네. 나중에 자주 올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때 뭘 가져가시던가요? 글쎄요,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을 언제 만나야 할까? 아니, 만나고 싶은 걸까? 저녁 6시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은평구 집에 왔는데 안 계세요.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나 괜찮아. 며칠 후에 연락할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릉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딸의 집으로 들어가고 조금씩 작아지던 제자리,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대화, 인감증명서랑 등기권리증은 다 챙겨놨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 이제는 딸을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는 것. 왜 말하지 않았니?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보지 않았니?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고 딸을 직접 만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은평구 집 앞 공원에서 보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꼭 갈게요. 오후 1시 반 저는 은평구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그때 멀리서 수진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함께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민재도 옆에 서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편지 봤어요.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쓰셨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지?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3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엄마가 열심히 했지? 엄마, 그게 무슨? 대답해봐. 엄마가 잘해줬어, 못해줬어?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해주셨죠?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네. 엄마 집. 언제 다녀왔니?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내가 수진이한테 물었어. 민재가 입을 다물었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왜 갔니? 청소하러요. 청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청소하러 가서 뭘 가져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뭘 가져왔어? 서류요. 무슨 서류? 등기권리증이랑 인감증명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왜 가져갔니? 수진이가 대답하지 않았고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설명? 남의 집 서류 몰래 가져가는 것도 설명이 필요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구나. 민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너희가 뭐, 빚이 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빚, 카드값이랑 대출이랑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려고 했어? 아니에요.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담보대출만 받으려고. 담보대출 받으면 갚을 수 있어? 8천만 원을?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업 기회가 있어서요.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성공하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패하면? 그럼 내 집은? 그건 경매로 넘어가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그 집은 내 아빠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몰라요. 이 집만은 끝까지 지켜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너는 말이 끊겼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서류를 가져가? 말하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 엄마는 항상 저축하고 아끼시잖아요. 말해봤자 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 거야? 죄송해요. 수진아. 네. 엄마가 3년 동안 너희 집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 눈치 보면서 엄마, 민재 눈치 보고 내 눈치 보고 거실에 나가면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묻는 내 목소리 들으면서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야? 엄마 아니에요. 그럼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집 몰래 담보로 잡고 서류 몰래 가져가고 이게 뭐야?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재가 수진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모르겠어. 엄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고 어느새 뛰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강릉이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기사님이 백미러로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화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집 담보는 안 잡을게요. 약속할게요.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걱정돼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말로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 강릉에서의 사흘은 조용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걷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고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애 선생님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수진 씨 남편 박민재 회사 동료인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수진 씨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로 좀 올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죠?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카드사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요. 수진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수진이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안에서는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집 식구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니시군요.
따님이 지금 안에 계신데 카드값이랑 대출금 연체가 심각해서요. 얼마나 밀렸는데요? 총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번 달까지 못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얼굴을 묶고 울고 있었고 민재는 창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끝났어요. 끝나다니? 민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빚을 못 갚아서. 얼마나 밀렸어? 총 8,500만 원인데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집이 압류됩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동업한다던 사업은?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동업자가 돈 가지고 도망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어떡해요? 집도 빼앗기고 갈 곳도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통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빠가 남긴 거야. 내 명의로 된 통장. 얼마나 있는데요? 3,200만 원.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럼, 잠깐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가 이 돈 줄 수는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엄마는 이제 너희 집에 안 살아.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째, 엄마 집 서류 다시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 엄마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마. 네. 셋째,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앞으로 너희끼리 살아.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건 내 아빠 돈이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주는 거야. 통장을 수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3천만 원 가져가. 나머지 5천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옛날에 교사였잖아. 제자들이 많아. 그 중에 은행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 채무 조정 받으면 5천 정도는 분할 상환할 수 있대.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일 엄마 옛날 제자 만나봐. 은행 지점장이야.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강수, 엄마 제자야. 5학년 때 가르쳤는데 지금은 은행 지점장이 됐어. 얘한테 연락하면 도와줄 거야. 민재가 명함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앞으로 잘 살아. 그리고 빚 더 이상 만들지 마. 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혼자서.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하지만, 수진아,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삶이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너희 밥하고 빨래하고 살았어. 이제 엄마는 엄마 밥 차려 먹고 엄마 빨래하고 살 거야. 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어른답게 살아. 알았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채권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은 오늘 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채무 조정 받을 겁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거죠? 제 명의 통장입니다. 지금 당장 같이 은행 가시죠. 채권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은행에서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수진이네 집 앞에서 멈춰 섰는데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집으로 갈게. 서류는 내일 우편으로 보내줘. 그리고 앞으로 자주 연락하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하니까.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으로 가주세요. 집에 도착하니 어두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묵은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전등을 켜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까? 혼자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문자 봤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고 너도 너 인생 살아. 엄마는 괜찮아.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지켰어. 우리 집.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 정리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비워뒀던 공간을 청소하고 먼지 쌓인 가구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재도 정리했고 옷장에 걸려있던 남편 옷들을 하나씩 개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덕분에 집 지켰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옛날 동료 교사 정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쉬기만 하면 심심하잖아. 우리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선생님 구하는데 해볼래? 방과 후? 응. 주 3회 초등학교 저학년 독서 지도. 내가 딱이야. 잠시 망설였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볼게. 그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 첫 출근 날 저는 오랜만에 단정한 옷을 입고 학교로 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느낌. 오래전 교사였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12명이 모여 있었고 저를 보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였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즐거웠고 아이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책 읽어요? 선생님, 저 숙제 다 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선생님 칭찬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해 먹고 TV를 보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수진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건강하시죠? 엄마, 저희 채무 조정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답장은 짧게 보냈습니다. 응, 엄마도 잘 지내. 다행이네. 앞으로 잘 살아. 더 이상 길게 대화하지 않았고 딸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준이었고 항상 조용하고 혼자 있는 아이였습니다. 준아, 왜 안 가? 엄마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 그럼 선생님이랑 기다리자. 서준이와 함께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외로우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 혼자 사시잖아요. 미선쌤이 그러셨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안 외로워. 준이는? 저는 가끔 외로워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준이는 착한 아이니까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거야. 정말요? 그럼 선생님이 보장해. 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2달째 되던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제가 아기 가졌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이번 주에 확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해. 엄마, 나중에 아기 낳으면 가끔 와주실 수 있어요? 망설였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네, 알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너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아직도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것. 가끔 방문할 수는 있어도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겠다는 것.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씁니다. 3년 동안 나는 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김영희로 살고 있습니다. 교사 김영희. 한 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인간 김영희로. 여보, 당신이 남긴 돈 덕분에 집 지켰어요. 그리고 나도 나를 지켰어요. 고마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올려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읽어도 되겠지. 지금은 내 시간이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이의 편지는 거기 놓여 있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제가 원할 때 읽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삶. 그게 바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